내일부터 22일 동안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대선까지 이제 23일 남겨놓은 가운데 지금의 판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금부터 세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빅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양일 동안 대선 후보 등록이 마쳤는데 첫날 등록한 대선 후보는 13명이었대요. 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지난 18대 때는 제가 알기로 7명, 그리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최종으로 6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2배가 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번에 확실히 각이 안 서다 보니까 지금 그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진보 진영도 그렇고 보수 진영도 그렇고. 그래서 진보 대 보수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가면은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구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보는 워낙에 이렇게 다 합해도 10%도 안 되고 보수가 10%도 안 되고 예. 진보 진영에서 결국 거의 경쟁을 하는 그런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이 됐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게 지금 후보가 난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관전 포인트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정말 빠릅니다. 역시 네. 압축 대선 60일 만에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상 유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대선과 정말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후보가 앞서 있지만 사실 네.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뭐 족보에도 올라가고 뭐 묘비석에도 올라가는 등 아주 개인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이런 열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남아있는 건 역시 이 다자구도 속의 양강구도 과연 어떤 보수 진영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철수 후보로 중도 보수의 표심이 지금 상당히 쏠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을 것인가? 보수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거의 비슷한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지역도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회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말 실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이제 검증 국면을 거치고 있는데요. 여러 뭐 가족 관련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대한 것, 살아온 삶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의 표심, 호남 표심 그리고 이 남은 토론회 5차례 남아 있는 토론회의 결과 그리고 아무래도 검증 국면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 선거는 투표 시간만 하더라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투표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합니다. 이거 예.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가 보수 대 진보의 구도라기보다도 지금 양강의 구도에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보수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 오자 구도가 계속 갈 건지 양강 구도로 갈 건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들도 이제 바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세월호 기억식에 참여한 후보도 있고요. 또 부활절 종교 행사에 참석한 후보도 있더라고요. 좀 이런 동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이번처럼 컨셉이 없는 동선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경황이 없어서 후보들이 갑자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하게 의미 있는 행보도 없고 또 전략도 없고 또 이슈도 없고 이런 선거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구도로 귀결되는 그런 예.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이슈 같은 경우에도 안보 이슈 같은 경우는 또 다 우크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차별성이 없어진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포지티브 이슈는 별로 없고 네거티브에 계속 뭘 잘하겠다라기보다는 뭐가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게 결국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미래지향으로 국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예. 그거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후보들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컨셉이 없는 동선은 처음 봤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하게 된 대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담론도 묵직한 담론도 없고 실종이 돼 있고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좀 이전보다는 부실한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선거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뭐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이념적인 편가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부터 왔던 소위 말하는 적폐라는 것들을 이번에는 정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정경유착이라든가 개인을 위한 권력에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든가 이런 일을 막는 것. 다시 말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비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예. 정말 민생이 힘들고 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뭐 일부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세월호 이 기억을 되찾는 이런 문제, 결국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국가가 국민을 돌보지 않고 국민 위에 권력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는 정말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오늘 세월호 3주기에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미래 시대, 이 알파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할 것인가. 다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관한 보육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지금 너무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면면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가 할 일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를 좀 잘 검증해서 뽑으시는 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또 책임이자 의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안철수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의 검증 공세가 좀 가열되는 모습인데 자녀 부분에 이어서 이제는 부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이 네거티브 국면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검증을 한번 거쳐본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예. 그 주제에 따라 다르다.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한 얘기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힘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하여간 실은 이제 국민들은 민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살면서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크게 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자기 정책은 없이 네거티브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 캠프에서도 다 인지하고 조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두 후보의 가족 의혹도 의혹이지만요. 이게 자꾸만 토론 방식 놓고 논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스탠딩이면 어떻고 뭐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건강 문제 있냐고 하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나이 든 거 비하한다고 그러고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 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안 전 후보, 그러니까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토론 방식에 대한 그 논쟁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씨름이 재미없어진 게 삿바 싸움이 좀 길어져가지고 씨름이 인기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토론의 룰 세팅에 있어서 룰을 하는데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주최 측도 그렇고. 그래서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1위 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위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1위 후보가 주장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삿바 싸움을 너무 지리하게 하면 국민들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와가지고 양강 구도가 됐는데 약간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첫 번째 그 TV 토론도 유심히 다 봤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한테 결국 불리한 그런 룰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 매너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이 충분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걸 문제 삼는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문제도 뭐 상대편에서 건강 문제를 얘기하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하하는 거냐 건강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수의 이 부분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너무 마이너한 부분들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팀이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설마. 그런데 협상팀이 좀 과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깔끔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해서 룰과 상관없이 진검승부를 해주길 바라는 네. 거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뭐 알아서 다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저번에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끝장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그 구도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연 안 후보 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차 토론을 보셨을 텐데 그걸 보시면서 그 예상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 치열한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5차 범위내에서 치열하게 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싸움이 그렇게 강한 거죠. 그래서 토론 방식을 놓고도 일단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부자 몸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 측의 그런 맹추격사를 꺾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안정권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론의 방식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고 아주 치열한 양측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뭔가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장 토론이든 또는 이 스탠딩 토론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에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장점들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두 후보에게 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이 의혹 문제라든가 검증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도 통 크게 이 상황을 자기가 당당하게 해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 어떤 의혹 규명에 있어서도요 성실하게 사실 의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께 성실하게 답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스탠딩 토론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의 토론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문답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간에 자유 시간을 뭐 후보당 18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또 불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 측에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룰미팅에 너무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그 내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더 당당하고 더 갖춰진 그런 정책의 측면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결국은 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나치게 좀 세세한 부분보다는 예. 후보들이 좀 당당한 자세로 좀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어쨌든 네. 그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이 이게 길지 않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면에서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달라졌다. 이전과는 좀 달라진 형태의 TV 토론. 이게 좀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좀 예.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급박하게 진행된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구에게 표를 줄지를 결정하지 않은 예.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SNS나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뭐 유세차라든지 전체적인 뭐 좀 뭐 체육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던 반면에 지금에 와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캠프에서 준비를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부동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좀 정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좀 땡겨오는, 그러니까 자기 그 부동층에서 땡겨오는 부분도 좋지만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국에 투표장에 나오게끔 만드는 다지는 것. 예. 그것들이 오히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걸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TV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층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대담 중에도 이 양강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일까지 좀 이런 양강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구도 속의 양강구도가 사실상 고착화돼 있다. 그리고 이번 이 대선이 어느 때보다도 결국은 보수 진영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의 덫에 걸린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 이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의 보수 진영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층의 불신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다 합쳐도 10%가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안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보수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보수 정당,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쉽게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다. 예.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조사 끝나서 이제 이 재판 과정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계속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돌아선 보수층의 마음들이 쉽게
보수 진영의 후보들에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 두 후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그렇다면 보수층이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에게 주었던 지지를 유지하거나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 후보의 그런 이 보수층에 대한 이 표심 구하기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가 이 관건인데요. 예. 그래도 양강 구도 두 사람의 엎치락뒤치가는 가는 오차범위의 대접전이 사실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커 보입니다. 자, 보수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보수의 표심들은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는 암울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진보 후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그 추격전을 뭐 변수가 좀 있을 것인지 추격전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표심을 좀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거의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강 구도가 변수죠. 지금 뭐 양강 구도는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양강 구도로 하면은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아까 전략도 없고 이슈도 없고 뭐 정책도 없는 이런 선거판에서 구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 후보가 선전을 해야지 안철수 후보에 가는 비판적 지지의 그 끈을 끊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양강구도라고 하는 건 결국 보수 진영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 부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수 진영이 열심히 할수록 보수 진영이 피하고 싶은 뭔가를 좀 하는 이율배반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종적인 결과에는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주요 5당 후보들 지금까지는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오자구도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지 연정이라든지 후보 간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선거의 구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보듯이 오히려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어떤 후보의 갈표를 다른 쪽으로 몰아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비용의 문제라든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기 개편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명분의 문제라든지 후보를 사퇴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구도를 어떻게 갈 건지도 각 후보들이 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전과는 좀 달라진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의 그런 경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 재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